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영수 모두 불수능. 불수능 좀 어려웠다면서요? 네.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이죠. 주요 과목 모두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능이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잖아요. 수험생 모두가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을 함께 치고 네. 그 안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치르는 건데요. 다 어려웠지만 그 공통 과목에서 특히 더 어려웠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이 좀 줄어든 대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문항 이게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EBS 교재의 연계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탓에 공부하기 어려웠을 텐데 수험생 체감 난도는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에 통지가 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논술, 면접, 실기 등 수시 대학별 평가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불수능은 불에 타 죽고 물수능은 물에 빠져 죽는다. 이게 수험생들의 우스갯소리더라고요. 이래저래 어떻게 쳐도 힘든 건데 특별히 이번에는 좀 어려웠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방금 말했지만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약간 어려웠던 수준이라서 이게 논란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작년에 그 결시생이 너무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5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50만 9,800명 정도 되고 결시율도 10.8%인데 작년보다는 2.4%포인트 내려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년 결시율이 이렇게 10%가 넘더라고요. 접수만 해놓고 안 온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문이과가 공통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게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은 30문제인데 그 중에서 8개는 이제 선택을 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요 셋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좀 없애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고득 점수가 굉장히 많고 쉬워가지고 어떤 데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가 53.2% 지원했고요. 미적분 38.2, 기하 8.6이래요. 근데 확률과 통계에 고득점자가 좀 많이 나와서 여기에서 고득점 맞아도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겠다. 주로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가 좀 소위 말해서 만만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많이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2부에 유은혜 교육부총리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넘어갑니다. 한 발 물러선 이재명. 자, 정치 뉴스로 가보죠.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부터 시급히 논의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퍼주기다, 돈 선거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았고 재원 확보도 여의치 않은 데다가 또 지지율까지 또 최근에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자. 외래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전향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근데 조건을 사실은 붙였었잖아요. 지난번 관훈 토론에서는. 근데 무조건 조건 붙이지 않고 받겠다라고 한 거는 애초에 특검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지금 요 특검도 그렇고 일단은 최근에 그 어떤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런 카드로 해석이 됩니다. 아울러서 어제 저녁에는 한국 시리즈 야구 경기장을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 당했던 배우자 김혜경 씨랑 같이 갔거든요. 남편이 때렸느니 어쨌느니 이런 악성 소문에 역시 정면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은 법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다는 거 저는 요게 상당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제까지만 해도 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국정조사 하겠다.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철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뭐 두 개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하고 조건 없는 특검 이거 두 개 다 배경이 좀 비슷한데 첫 번째는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KSOI가 지난 5월 6일에 성인 1,00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1%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60.1%.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여론이 안 좋고 선거용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건데 지지율이 뭐 계속 박스권 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 번째로는 그래서 국면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당정 간 이제 좀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오히려 좀 불안한 후보 아니냐라는 네. 여론도 있고 실제 돈이 초과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냥 화끈하게 양보하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야당에서는 국민을 그러니까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사과부터 해라 뭐 이런 뭐 반응을 보였고요. 조건 없는 특검 승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이거를 특검 안 받겠다고 한다고 이게 지금 더 좋아지는 거나 조건을 붙이면 오히려 약간 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바로 지금 협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특검법 도입하고 그렇죠. 뭐 하면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여야가 이제 협상에 들어갈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통합 뭐 이것까지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어떤 뭐라고 할까 모멘텀 어떤 지금 이 지지율 정체 모멘텀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일제히 쏟아졌네요. 어제 그게 다. 그게 다 일제히 쏟아지는 물론 거죠. 열린민주당은 지금 합당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어제 합당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 나온 뉴스들 쭉 보면은 다 일제히 어제 뭔가 방향 전환, 정면 돌파,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들을 시작했다. 그게 이제 다 뭐 지지율을 위한 것이다. 선대위를 좀 별동대 팀으로 꾸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광흥창 팀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 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전략을 수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던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에 대한 계산이 없이 던졌던 것인가? 물론 좋게 보면은 접을 줄도 아는 유연성이 있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큰 문제를 그렇게 던졌다가 걷어들이나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정책은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어떤 그 스코어를 포인트를 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본선으로 나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내걸었던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후퇴하게 되면서 네. 모양이 좀 빠지게 됐고 당에서도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뭐 국정조사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금 압박을 했었죠. 예, 압박을 했었던 정부를. 게 지금 조금 뭐 좀 모습이 좀 뻘쭘하게 됐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이 어떤 본격적인 그 선거가 무르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빌드업하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그 약간 이재명 후보한테 좀 위험하다, 리스키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좀 이미지를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조금 더 장점도 굳이 찾자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국민의힘 선대위는 여전히 좀 뾰족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캠프 일각의 비토가 좀 더 거세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가 이제 쿠키뉴스라는 매체에다가 네. 김종인 없이 갈 수도 있다. 대체 카드 3, 4배수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핵심 관계자 실명은 안 나오고요. 예. 내부에서 정무 관계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그 돌발 변수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 한 명한테 선거를 다 맡기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이제 공공연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제 특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하려면 해라라고 응수를 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이 특검 수사 범위에 부산주택은행 사건도 같이 넣자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이제 수사했던 건데 대장동 자금 조달 과정이 여기 얽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는 그래서 이제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특검은 하자 뭐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거면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캠프에 누가 들어가네 마네가 그게 굉장히 그리고 상징적인 분들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3김을 다 모시겠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을 다 모시겠다. 근데 역할들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그래가지고 역할들이 좀 더 다르고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 아예 이제 별도의 조직 같은 거거든요. 후보 직속.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김한길 전 대표를 앉히고 싶다는 앉히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김종인은 이제 좀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왜 그분들을 싫어하는가? 예, 그분들을 싫어하고 그분들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 이제 전권이라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네. 김종인이 그동안 제일 잘해왔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쳐내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쇄신의 이미지로 이제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막말한 사람들에 네.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죠. 안 받는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뭐 딱히 무슨 죄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그것이 좋을 것이 없다. 쇄신의 이미지에 오히려 흐리게 되는 결과를 낼 거라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물밑에서는 이제 속내는 이제 이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왜 김종인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두 명의 대통령이나 뭐 이제 뭐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하고 이제 한나라당 왔다 갔다 하면서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윤석열은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이때부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푸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권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이런 기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주도권 싸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다가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이 입장에서는 팽당했다고 좀 네. 느낄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도왔다가 이 입장에서는 또 팽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측근들 좀 쳐내고 본인이 조금 뭐 어떤 본인의 자리가 위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산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대위 때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 할 때도 초재선만 쓰고 뭐 중진들은 다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갔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근데 윤석열 후보의 캐릭터는 또 이제 한 번 내 사람이면 쳐내지 않고 계속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뭐 그게 서로 지금 부딪히는 거죠. 스타일이. 뭐 신지호 정무실장,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다 품고 지금 갔었는데 어떤 검사들의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게 검사 출신들의 뭐 그런 모습들이 양쪽에서 부딪히면서 계속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에 생각해 보면 막말했던 사람 뭐 가차없이 차버린다든지 적폐 이미지 있는 사람, 구태한 사람들 공천 안 주고 이래서 사실 적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런 선거를 그렇게 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를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언제 납니까? 뭐 다음 주 중반 전에 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럼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의 거취는 아직 확정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